182일.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6개월, 반년, 제 생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한지혜 씨,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제라도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통증 관리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 또렷하게 기억되는 말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 말기. 선생님의 입에서 쏟아지는 단어들은 모두 끝이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수아, 21살 제 딸, 대학교 3학년.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치려는 나이.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햇살처럼 밝은 미소. 그 미소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타더군요. 생후 몇 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제게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수아를 안고 다녔지. 수아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3.2kg의 작은 생명.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떨림.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경이로움. 첫 이유식,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딸. 이제 그 아이 곁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옆 차선의 여고생들이 웃으며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V를 그리며 셀카를 찍는 모습. 유튜브인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아는 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취업, 첫 실현, 결혼, 출산.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혼자 헤쳐나가야 합니다. 엄마의 조언 없이, 엄마의 위로 없이.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 딸이 그렇게 물어올 때마다 저는 이제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는 수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수아와 단둘이 사는 집. 그런데 수아는 요즘 학교 동아리 활동과 아르바이트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수아의 백일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액자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들로는 부족해. 사진은 그 순간의 모습만 담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제 눈빛은, 제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은 담지 못합니다. 그때 다시 그 고등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던 그 아이들. 유튜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었습니다. 딸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옆에 없어도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켜봐.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겪게 될 순간들, 제가 함께 해주지 못할 그 시간들, 새벽 4시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채널 만들기 버튼을 찾았습니다. 채널 이름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365일 영상 편지. 365일. 1년. 제게 주어진 182일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리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이 아니라 딸의 인생 365일 모든 날을 위한 편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옷장에서 수아가 좋아하던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머리를 빗고 연한 화장을 했습니다. 수아 방에 살짝 들어가서 책상 위에 놓인 인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사준 토끼 인형. 수아가 아직도 책상 위에 두고 있는 걸 보면 소중히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화면 속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딸에게 이런 영상을 남기는 게 오히려 더 슬프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수아는 강한 아이야. 그리고 이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빨간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 회사에 합격했을 때를 위한 편지야. 아마 넌 이 영상을 보는 날 엄청 기쁘고 설레겠지? 그치? 말을 이어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내가 합격할 줄 알았어. 우리 수아는 정말 노력하는 아이거든. 면접 보기 전날 밤 엄마한테 스크립트 읽어준 거 기억나니?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아, 이 아이는 꼭 잘 될 거라고. 첫 영상은 3분 47초였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다시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걸로 됐어. 시작이야. 그날 하루 저는 5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수아가 첫 실연을 했을 때를 위한 편지. 수아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를 위한 편지. 수아가 친구와 다퉜을 때를 위한 편지. 수아가 결혼을 고민할 때를 위한 편지. 수아가 엄마가 그리울 때를 위한 편지.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수아의 목소리. 황급히 카메라를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이 배낭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응?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수아야, 저녁은? 학교에서 먹었어. 엄마는? 엄마도 먹었어. 들어가서 쉬렴. 딸이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네. 엄마, 무리하지 마. 알았지? 응, 우리 딸. 고마워. 수아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찍어야 할 영상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22번째 생일. 수아의 첫 월급날. 수아가 운전면허를 땄을 때. 수아가 이사를 갔을 때. 수아가.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손이 아프도록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82일 안에 365개의 사랑을 남기자. 첫 영상을 업로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공개로 설정했습니다. 구독자 0명, 공개 영상 0개. 이 영상들은 오직 수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이 필요할 때 딸이 보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상을 찍었습니다. 수아가 잠들어 있는 시간. 오전 6시 반이면 딸이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니까 그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수아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 수아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수아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루에 서너 편씩 찍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업로드한 영상이 127개가 되었습니다. 모두 비공개 상태,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상들, 오직 수아만을 위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노랗게 떴습니다. 황달, 암이 간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복통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수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갱년기 증상이야.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갱년기? 엄마, 그래도 검진은 받아봐야지. 괜찮아. 다음 주에 건강검진 예약되어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영상을 다 찍을 때까지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2개월째 접어들자 체중이 7kg이나 빠졌습니다. 화장을 해도 가릴 수 없을 만큼 헬쑥해졌습니다. 엄마, 어느 날 새벽 영상을 찍다가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수아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119 불러야 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뭐 하고 있었어? 카메라는 왜 켜놨어? 수아가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휴대폰 거치대, 조명, 그리고 화면에 일시정지된 제 모습. 이거, 뭐야?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튜브? 엄마가 유튜브를 해? 수아가 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채널 화면이 보였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365일 영상 편지. 이게 뭐야, 엄마? 수아야, 그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엄마가 요즘 유튜브 강의를 들어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유튜브 하는 게 유행이래. 그래서 엄마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왜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야? 그게 컨셉이야. 딸을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 그런 채널들이 요즘 인기래. 수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응, 정말이야. 걱정 마. 너 학교 늦었어. 어서 준비해. 수아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학교에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지혜 씨,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서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선생님, 입원은 안 됩니다.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제발이요. 약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집에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보호자분은 아직 모르시죠? 네. 언제까지 숨기실 건가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요. 더 강한 진통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오늘은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를 위한 편지야.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헬쑥한 뺨을 가리기 위해 쉐이딩을 했습니다. 밝은 옷을 입었습니다.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30이면 이제 제법 어른이 된 거지? 엄마가 30이었을 때는 말이야. 너를 임신했을 때였어.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3개월째. 영상 개수 243개. 체중 이번 전보다 12kg 감소. 업로드 상태 모두 비공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제가 복통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이상한 거야.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수아야, 괜찮아. 진통제 먹으면. 안 돼.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맨날 화장실 가고 얼굴색 봐. 이게 정상이야?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발, 제발 병원 가자.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약속할게. 다음 주에 꼭 병원 갈게. 근데 오늘은 안 돼. 엄마가 끝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건강보다 중요해? 너야. 너. 수아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뭐라는 거야? 미안해. 다음 주면 다 말해줄게. 약속해. 결국 수아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저는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며 수아야, 엄마가 내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엄마의 잘못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 엄마는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행복했어. 정말이야. 카메라 렌즈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시력이 흐려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4개월째. 어느 날 새벽 영상을 찍다가 피를 토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쏟아지는 선홍색 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수아에게 남길 수 있는 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빼면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겨우 800만 원 정도. 이걸로 수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 수아가 들어와서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휴대폰 봤어? 유튜브 채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안 봤어. 비공개라서 못 봤어. 그냥 제목 목록만 봤어. 수아가 취업했을 때, 수아가 결혼할 때, 수아가 힘들 때 몇백 개가 있던데. 엄마, 이게 다 뭐야? 수아야.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많이 아픈 거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얼마나? 많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엄마 없이 사는 거, 나 준비 안 됐어.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뭐를? 365일. 엄마가 없는 365일을 견딜 수 있도록. 그날 밤 처음으로 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의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상을 찍은 이야기. 수아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준 게 짐이야?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영상 다 찍을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도와줄게. 엄마 혼자 하지 마. 그날 이후 수아는 학교를 쉬었습니다. 매일 제 옆에서 영상 촬영을 도왔습니다. 조명을 잡아주고 카메라 앵글을 조정해주고 제가 지칠 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엄마, 한 편만 더 찍고 쉬자. 아니야, 괜찮아. 조금 더 찍어야 해. 엄마, 무리하면 안 돼. 수아야, 시간이 없어. 엄마 시간이 없단다. 5개월째. 영상 개수 328개.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내가 50살이 되었을 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야. 조금만 더. 엄마, 제발. 수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집에서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는 게 아직 안 됩니다. 한지혜 씨, 영상을 다 못 찍었어요. 37개가 남았어요. 37개만 더 찍으면 돼요.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일주일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수아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고마워, 우리 딸.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니, 이제는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65개의 사랑을 남기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결국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지혜님,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1인실, 깨끗한 침대, 조용한 복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엄마, 침대 괜찮아? 베개 하나 더 가져올까? 수아가 분주하게 짐을 풀었습니다. 딸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도 울었겠지요. 수아야. 응, 엄마. 카메라 가져왔니?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여기서도 찍을 거야? 37개 남았잖아.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충분히 많이 찍었어. 안 돼. 365개를 채워야 해. 1년 365일 모든 날을 위한 편지를. 수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 거치대를 꺼냈습니다. 병실에서의 촬영은 힘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했고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그것들을 떼어내고 찍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오늘은 내가 이사를 갔을 때를 위한 편지야. 숨이 찼습니다. 한 문장을 말하고 나면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봐. 그리고 깊게 숨을 쉬어.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한 편을 찍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끝났던 일이 하루에 2편을 찍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다. 한지혜 씨,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태로는. 제발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나가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상 개수 342개, 남은 영상 23개, 몸무게 39kg. 하루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모르핀을 맞아야 했습니다. 모르핀을 맞으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모르핀 말고 다른 진통제는 없나요? 한지혜 씨, 이제는 모르핀만으로도 통증 조절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쉬세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상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르핀 투여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통증이 심하니까 그때 맞고 낮 시간 동안은 최대한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사님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옆 병실에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른 아침 복도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곧 우리 차례라는 것을. 2주째, 영상 개수 354개, 남은 영상 11개,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뼈만 남은 몸, 푹 꺼진 눈.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수아야,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쯤이면 엄마 생각이 많이 흐려졌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어 있어.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엄마 생각이 나면 이 영상을 틀어봐. 엄마는 여기 있을게. 촬영을 마치고 수아가 제게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쉬자. 내일 찍어도 돼. 안 돼. 내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엄마, 수아야, 엄마 부탁이 있어. 응? 엄마가 만약에 365개를 다 못 채우고 그렇게 되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들어봐. 만약 그렇게 되면 남은 영상은 내가 대신 찍어줘.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내가 대신 해줘. 수아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엄마가 다 찍을 거야. 끝까지. 우리 딸. 그날 밤 열이 올랐습니다. 40도를 넘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링거를 교체하고 해열제를 투여하고 산소 공급량을 높였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님이 수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하지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수아가 어렸을 때의 꿈이었습니다. 5살 수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어. 수아가 건넨 그림. A사 용지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커다란 원 2개. 엄마와 수아.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엄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지? 그럼 영원히.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수아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아직 살아있구나.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응. 엄마, 어젯밤에 정말 무서웠어. 열이 너무 높아서. 미안해. 엄마가. 이제 영상 그만 찍자.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1개 남았어. 11개만 더. 엄마. 수아야, 엄마 도와줘. 끝까지. 수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지막 스퍼트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4편씩 찍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357개, 360개, 363개.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수아야, 오늘은 마지막 영상이야. 엄마, 365번째. 내가 엄마 생일을 맞이했을 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누워서 찍어야 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수아가 카메라를 제 얼굴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숨이 차올랐습니다. 오늘은 엄마 없이 맞이하는 엄마 생일이야. 많이 슬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너와 함께해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어. 정말이야.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사랑해. 수아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영상이 멈췄습니다. 365개. 다 채웠습니다. 엄마, 해냈어. 엄마, 다 찍었어. 수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이제 쉬어도 되지? 응, 엄마. 이제 쉬어. 고생 많았어.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65개의 사랑을 남기고 사흘 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행복해라.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화려하지 않게, 누구에게 폐 끼치지 않게 3일장을 치르고 엄마를 화장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바다에 상꼬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바다 보이고 햇살도 따뜻하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엄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엄마가 쓰시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아에게. 첫 페이지에 쓰여 있는 글씨. 수아야, 엄마의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영상은 모두 예약 업로드로 설정해뒀어. 너의 인생에서 필요한 순간에 자동으로 올라갈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면 지금 당장 다 볼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선택해. 엄마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해, 우리 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0-8-1-4. 제 생일.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365일 영상 편지.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365개의 영상이 모두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수아가 취업했을 때, 수아가 실연했을 때, 수아가 결혼을 고민할 때, 수아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수아가 40살이 되었을 때. 365개. 제 인생 365일을 위한 편지. 첫 번째 영상을 눌렀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화면 속에서 엄마가 웃고 계셨습니다.
조금 야윈 얼굴이었지만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21살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야. 생일 축하해, 우리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가 보기에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영상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해라. 엄마의 마지막 말. 그래, 엄마는 내가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씻고 밥을 먹고 엄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옷들을 개었습니다. 엄마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열었습니다. 365개의 영상. 이 영상들을 나만 볼 수는 없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선물이 아니야. 이건 세상 모든 딸들에게,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설정을 바꿨습니다. 비공개에서 공개로 365개 영상을 모두, 그리고 채널 소개란에 글을 썼습니다. 엄마는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6개월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딸인 저를 위해 365개의 영상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저의 인생 365일을 위해. 이제 엄마는 곁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 속에서 엄마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영상들을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엄마를 잃은 모든 딸들에게, 딸을 사랑하는 모든 엄마들에게. 한수아 드림.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였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어때? 이건 엄마가 나를 위해 남긴 거니까.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걱정 어린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엄마가 원하신 대로.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알림, 댓글 알림, 구독 알림. 뭐지?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취업했을 때 마이너스 조회수 52,847회. 수아가 실현했을 때 마이너스 조회수 48,392회. 이게 뭐지?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영상을 보니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딸을 꼭 안아줘야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이 영상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엄마한테 잘해드릴걸. 댓글이 수백 개,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시한부 엄마가 딸에게 남긴 365개의 영상 편지, 대한민국을 울리다. 딸에게 보내는 365일 영상 편지 조회수 1,000만 돌파, SNS 공유 열풍. 1,000만? 다시 유튜브를 확인했습니다. 구독자 124만 7,839명. 전체 조회수 1,239만 4,582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한워킹맘이 새벽에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모든 딸들이 봐야 할 영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딸을 둔 엄마들이 공유했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들이 공유했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아 씨, 저희는 KBS 아침 뉴스팀입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은데 MBC 휴먼 다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딸에게 보내는 365일 영상 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영상이,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그날 저녁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아 씨, 어머님의 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조용히 사셨어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셨고 자신의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6개월은 달랐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저 혼자만 간직하지 않을게요. 많은 사람들과 나눌게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봤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천만, 3천만, 5천만.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냥 보고 싶다고. 엄마가 우셨어요. 저도 딸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야겠어요. 엄마를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 사랑해요. 23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딸에게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딸이 울더라고요. 엄마도 울었어요.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편지들. 수아 씨에게.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머님의 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힘내세요. 수아 씨, 저는 5년 전 엄마를 잃었습니다. 어머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 엄마가 떠올랐어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백 통의 편지, 모두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들, 딸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병원비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서 학교 등록금에 보태시라고. 그냥 작은 마음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구독자 458만 2,934명, 전체 조회수 8,749만 2,038회. 엄마의 영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자막이 달리고 번역되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아 씨, 저는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어머님의 영상을 보고 15년 만에 한국에 계신 엄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뵈었는데 후회하기 전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가 엄마의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엄마가 내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화면 속 엄마가 웃고 계셨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어. 이 영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세상에 잘 전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곳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정확히 1년. 오늘은 엄마 생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2그릇.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엄마 것.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 사진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던 그때와는 달라졌습니다. 지난 1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엄마의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630만 명을 넘었고 매일같이 새로운 댓글이 달립니다. 오늘 첫 출근인데 수아가 취업했을 때 영상 보고 힘내고 갑니다. 딸이 오늘 결혼해요. 수아가 결혼할 때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행복하렴.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인데 이 영상들이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365개의 영상은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상담사가 되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한수아 씨, 오늘 상담 클라이언트가 한 분 계십니다. 대학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지만 교수님의 지도 아래 또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온 여학생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어제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엄마가 제 꿈을 이해 못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심한 말을 했어요. 이제 집에도 가기 싫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는 서로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하지만 오늘 집에 가시면 엄마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안아드리세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여학생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추천해 드릴게요. 딸에게 보내는 365일 영상 편지라고 검색해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아 씨, 정말 좋은 상담이었어요. 본인의 경험을 잘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모임. 엄마의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만든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딸들, 딸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아야 왔어? 모임을 주도하시는 김미정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60대 초반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네, 이모. 오늘이 저희 엄마 생일이에요.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다 같이 어머님께 축하 인사드려야겠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5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한지혜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축하해드려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365개의 영상을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366번째 영상이 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예약 업로드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엄마 생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 365번째 영상을 찍고 난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수아야, 엄마야.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야. 엄마 없이 맞이하는 엄마 생일.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슬퍼하지 마. 대신 엄마한테 선물 줄래? 엄마가 바라는 선물은 딱 하나야. 내가 행복한 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우면서,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엄마가 손을 들어 입술에 입맞춤을 하시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사랑해, 수아야. 엄마의 마지막 선물은 이 말이야. 고마워.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모임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김미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리고 너도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 맞아요. 수아 씨가 우리 모임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아 씨 덕분에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저 혼자 간직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엄마의 대답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제 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365일 편지. txt. 첫 줄을 적었습니다. 엄마, 딸 수아예요. 오늘부터 저도 엄마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365일 매일매일. 엄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에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 영상을 보면 힘이 나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줘서. 저도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영원히.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그곳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365일. 그리고 하루 더. 엄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